안녕하십니까. 2조 TV 와이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야권 통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권도 통합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당 간의 이합 집산의 계절입니다. 야권 통합의 갈래는 몇 갈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이념의 성향에 따라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일부 그리고 우리 공화당이 합하는 이른바 보수 통합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보수 시민단체의 일부가 가담하는 형태가 되겠죠. 또 하나의 야권 통합은 지금 바른미래당의 일부하고 또 민주평화당에서 나간 대한신당의 일부하고 또 여기에 민주평화당하고 전체가 또 하나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이 통합이 민주당과 어떤 형태로든지 통합을 하든지 연대를 하든지 이런 형태가 또 논의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친여 군소정당의 통합을 통한 야권 통합은 친여권의 세력 재편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제가 주제로 삼지 않겠습니다. 다만 보수 통합이라고 일컬어지는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통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당의 대표가 큰 틀에서 통합을 제안했습니다. 당명도 바꾸겠다,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탄핵에 대해서도 불문에 붙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집을 지을 수도 있다, 이렇게 그야말로 큰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의 변혁이라고 하는 그 모임의 이야기는 탄핵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 그 분명한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탄핵은 인정하고 넘어가야 한다. 탄핵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아닌 그런 상태로 탄핵을 거론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는 맞지 않다. 탄핵은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탄핵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못하게 되겠죠. 탄핵은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니까. 그리고 개혁보수해야 한다. 개혁보수란 말은 정치학 사전에는 없습니다. 다만 보수주의를 좀 개혁적으로 하자, 그런 이야기인데, 이 개혁적이라는 말 속에는 중도 보수, 중도 우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자, 이 말은 바른미래당은 바른미래당의 일부니까 한국당을 해체하라, 이 말이죠. 한국당을 해체하고 새로 신당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로 대답을 했습니다. 얼핏 보면 큰 틀에서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은 통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는 아주 차이가 많죠. 여기에 한국당, 공화당과도 통합을 하려고 하고, 바른미래당 일부는 공화당하고는 통합이 안 되는 걸로, 이른바 태극기 부대고 탄핵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이 사죄나 정치권의 퇴장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 공화당하고는 통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공화당 빼고 바른미래당의 일부와 한국당이 통합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대통합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죠. 그리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와의 사이에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엄청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작은 데서부터 많은 허들이 있죠. 우선 한국당에서 통합의 실무 책임자로 원유철 5선 의원을 임명했는데, 바른미래당 일부에서는 원유철 의원은 다선 의원이고 또 현재 재판에 계류 중에 있고, 그리고 그의 성향으로 봐서 박근혜 정권 말기에 박근혜 정권을 망하게 만든 핵심 친박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통합의 실무로 나오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금 바른미래당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당에서 실무자로 나오는 사람 하나하나를 바른미래당 일부에서는 검증하고 가부를 아주 심각하게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합실무는 안 된다고 봐야죠. 결론적으로 봐서 현재 한국당이 제안한 것은 구체적으로 한국당이 내가 몇 월 며칠 날 당명을 바꾸고 당을 해체 수준에까지 가겠다. 그리고 내가 몇 월 며칠 날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최고위원들을 해산하겠다. 이 정도 나오지 않으면 통합의 진전은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정치적으로 이미 상당한 그 광역단체장도 하고 또 정치적으로 경륜이 있는 몇몇 분들이 여러 가지 안 통합에 뭐 A안, B안, C안을 놓고 물밑에서 왔다 갔다 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현실화되기는 매우 어려운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의 제안은 원래 통합의 대상들끼리 공화당, 바른미래당 일부, 한국당, 제야단체에서 그것도 제야단체에서 대표성을 갖기가 매우 어렵죠. 제야단체 통합에 찬성하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모여서 그 중에 누구를 대표로 통합의 시민사회단체 실무자로 내보낼 것인가를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 합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그 합의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하고 물밑에서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를 다 해놓고 통합을 제안을 전격적으로 하고 전격적으로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합의 사인을 해야만이 이루어지는데 이번에 한국당의 제안은 시기적으로 늦은 데다가 구체적인 합의가 없이 선언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통합의 진행 방향이 매우 험난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즈음에서 제가 구체적인 통합의 방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저는 4가지 원칙입니다. 첫째는 탄핵에 대한 보수 우파, 즉 중도 보수자들의 입장은 분명하다. 탄핵은 그 뭐 불가피하다거나 뭐 역사적 사실이라거나 뭐 이 정도가 아니라 탄핵은 인정하고 넘어가야 한다. 뭐 잘됐다 못됐다 이런 것이 아니고 탄핵은 그 시대적 산물이고 그 시대적 산물은 이미 역사적으로 하나의 사실로 굳어져 있다. 그러니까 탄핵은 인정하고 넘어가야 한다. 여기에 각 정당 사회단체가 동의해야 합니다. 다만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통합하는 당의 노선은 극좌나 극우를 배제하고 중도 보수, 이른바 중도 우파, 자유우파는 잘못하면 극우의 성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유우파라는 명칭은 쓰지 않고 중도우파, 중도보수의 노선, 즉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당의 정체성으로 해야 한다. 이걸 분명히 하는 그런 노선을 취해야 한다. 세 번째, 형식에 있어서는 통합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통합비상대책위원회는 각 정당 시민단체에서 대표자들을 추천하고 누구를 내보낼 것이냐, 그 사람들로서 30명 내외 통합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 통합비상대책위원회 안에 기존에 있는 정당, 시민단체 대표자들이 자기 조직의 대표성을 갖고 참여하는 겁니다. 한국당 경우에는 대표자가 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한국당 안에 현실적으로 있는 여러 정치 세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통합비대위를 구성하고 이 통합비대위가 내년 총선의 공천권을 갖고 총선을 총괄 지휘해야 합니다. 통합비대위가 확실한
변화와 혁신, 즉 개혁공천. 자, 지금까지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 좀 쉬고 한 번도 국회의원 안 해본 사람, 그런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대 한 번도 안 해본 이런 신인들로서 대폭 교체할 수 있는 그야말로 혁명적 공천을 통합비대위가 해야 합니다. 기존에 있는 정당들은 혁명적 공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개파가 있고 봐줘야 될 사람이 있고 신세진 사람들이 있고 뭐 다 기득권이 있고 이게 참 쉽게 말로 내려놓기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그야말로 혁명적 기구인 통합비대위가 출범하고 이 통합비대위 안에 기존의 정당의 대표들, 각 정당의 정파의 대표들, 시민사회단체 대표들, 시민사회단체가 뭐 수백 개 되니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적어도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들 만 20여 명 되겠죠. 이런 분들이 그야말로 자기 조직세와 일정하게 국민의 여론의 기반을 갖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들, 그리고 각 정파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통합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네 번째는 이 통합비상대책위원회에서 내년 총선을 치르고 난 다음에,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30일 이내에 통합전당대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통합전당대회에서 명실공히 새로운 당의 체제를 갖추고 당의 대표를 뽑고, 이 당의 대표를 단일 지도 체제를 할 거냐 복수의 지도 체제를 할 거냐 하는 거는 이제 통합비대위에서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통합전당대회 대표자가 뭐 단수가 됐든 복수가 됐든 이 대표는 당권과 대권을 분리해서 대선 후보로 나갈 사람들은 이 통합전당대회 당대표의 당의 지도부로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통합전당대회에서 지도부에 참여할 사람들은 대선 후보로 나가지 않을 사람, 즉 대선을 관리하고 대선을 치를 관리형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 그래서 중도 우파의 중도 보수의 통합된 정치 세력을 갖춰야 한다. 이 네 가지가 제가 제안하는 통합의 방안입니다. 이 통합의 4대 원칙을 두고 그동안에 광화문 10월 국민항쟁을 이끌어내었던 10월 항쟁 주체 단체들로서 이 네 가지 원칙으로서 통합을 하기 위한 세미나와 모임을 가질 것을 제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모든 내부의 토론을 활성화하고 서로가 서로 간의 작은 차이도 드러내고 큰 차이도 드러내고 차이를 드러내서 토론을 해서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방향을 갖고 통합을 이루어내서 내년 총선에 승리를 거두어야 하고, 내년 총선은 개혁적인 공천으로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갖고 승리한다기보다가 변화를 통한 새로운 인물을 통한 총선의 승리를 이끌어내고 보수야권의 중도 보수의 통합을 이루어내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최근 논의되고 있는 통합에 대해서 그동안의 제 경험과 또 제 여러 가지 정치적 견해를 담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합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각 정파의 대표자들은 제 견해도 하나의 견해로 토론의 하나의 주제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